석구는 마을에서 주정뱅이로 통했다. 70명 남짓의 주민이 사는 섬마을에서 석구는 비교적 젊은 층에 속했다. 그런데 젊은 놈이 술에나 빠져 있으니 노인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석구가 처음부터 술꾼이었던 건 아니다. 아내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트로 도망친 이후 이 모양이 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석구를 동정하며 곧잘 챙겨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자 점점 외면해버렸다. 요즘엔 거기에 더해 손가락질까지 받는다. 뜬금없이 해대는 석구의 헛소리 때문이었다. 내가 봤다니까요. 저기 앞바다에 하얀 도칠단 커다란 배가 떠 있는걸요. 친구 종호의 뱃일을 거들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석구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댔다. 이제 헛걸다 보는구먼. 이봐 석구, 정신 좀 차리라고. 마을 어른들은 석구를 볼 때마다 혀를 차기 바빴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지? 배가 분명히 있는데. 석구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 종호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왜 자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욕을 먹냐? 그만 좀 해라. 그렇구나. 모두 날 주정뱅이로 생각하는 거야? 석구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또 술을 들이켰다. 오늘은 비까지 내리네. 캬, 술은 먹어도 쓰다. 써. 석구는 내리는 비를 보며 툇마루에 앉아 연거푸 소주를 마셨다. 그러다 비가 그치자 석구는 집 앞 바닷가로 향했다. 아, 공기 좋다. 저거 뭐야? 배가 저기까지 들어왔네? 어둠 속 저 멀리 커다랗고 하얀 돛이 선명하게 보였다. 사진이라도 찍어둘까? 석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시커먼 어둠만 찍힐 뿐이었다. 멀어서 그런가? 밤이라 그런가?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으로는 안 잡히네. 석구는 잠시 궁리를 하다 종호의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종호야, 미안하다. 오늘 밤만 빌리자. 석구는 종호의 배를 훔쳐 타고 바다로 나갔다. 거친 파도에도 아랑곳 않고 배를 향해 나아갔다. 반드시 배의 정체를 확인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 한 장이면 모두 풀릴 일이었다. 갑판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석구는 커다란 배의 갑판에 서 있는 희미한 물체를 확인했다. 이봐요. 어디서 온 배예요? 희미한 물체는 이쪽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꾸했다. 그저 유람하는 배입니다. 유람? 이런 배로 유람이라니. 그것도 며칠씩이나 한 곳에서? 분명 여객선은 아닌데 크기는 웬만한 유람선 못지않았다. 도대체 어디를 유람하는 거예요? 석구가 되물었지만 상대는 대답 없이 잠잠했다. 대답 좀 해봐요. 어디서 왔냐고요. 석구가 소리를 높이자 상대방은 대답 대신 뭔가를 던졌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이거나 받아가시오. 석구가 탄 작은 배 안에 툭 조그마한 주머니가 떨어졌다. 이게 뭐야? 주머니를 펼쳐본 석구는 깜짝 놀랐다. 주머니 안엔 작은 금덩이가 들어있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요? 형체는 대답도 없이 갑판 위에서 사라졌고 흰 돛의 배도 어둠 속으로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석구는 다시 금덩이를 확인했다. 귀신한테 홀렸나 했더니 진짜 금덩이네? 석구는 그 길로 마을에 단 하나뿐인 술집으로 달려갔다. 아줌씨, 술 좀 내주시오. 외상술 더는 못 줘. 밀린 술값이 얼만 줄 알아? 주인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석구가 금덩이를 꺼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어? 허허, 어디긴 바다지. 그러니 어서 푸짐하게 한 상 차려줘 봐요. 주인 여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금덩이를 챙겨 주방으로 들어갔다. 헤헤, 당분간 술은 언없이 먹겠구나. 그 후로 석구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흰도채 배를 찾아가 금덩이를 받아왔다. 마을에는 석구가 금을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어느덧 종호의 귀에도 들어갔다. 너 밤에 내 배 훔쳐 타고 어디 가냐? 아, 그게... 이 자식, 너 혼자만 금덩이 캐고 다닌다며? 그동안 친구라고 거둬줬더니 이렇게 배신을 때린다 이거지? 씩씩대는 종호를 보자 석구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그게 말이야. 석구는 종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종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못 믿겠으면 너도 오늘 밤에 같이 가볼래? 그날 밤 석구는 종호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석구의 말대로 바다 한가운데 흰도채 배가 떠 있었다. 배 위에 희미한 형체는 군소리 없이 주머니 2개를 던져주었다. 금덩이를 받아든 종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거 금세 떼부자가 되겠는데?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얼마 못 가 술에 취한 석구가 온 동네에 떠들어댔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배를 봤다는 내 말이 이래도 틀려요? 종호도 그 배에 가서 금덩이를 받았으니 못 묻겠으면 가서 물어보든가. 그날 밤 바닷가에 묶여있던 마을의 배들은 모두 출항을 준비했다. 하루라도 빨리 금을 받으려는 생각에 모두 나선 것이다. 각 배마다 서로 타려는 통에 마을에선 소동까지 벌어졌다. 석구도 종호의 배에 오르려 했으나 이미 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봐 석구, 자네는 그동안 많이 챙겼으니 오늘은 좀 빠지게나. 욕망에 들뜬 노인들까지 마을의 남자란 남자들은 모두 배에 올랐다. 여자들도 배에 타려 아우성을 쳤지만 부정탄다는 마을 어른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주민들을 가득 태운 배는 급기야 바다로 나아갔고 저마다 먼저 도착하려고 속도를 올렸다. 석구와 마을 아낙네들은 아쉬움의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역시 젊은 사람 배라 빠르구만.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하겠어. 종호의 배를 얻어 탄 노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금을 나눠줄까요? 줘야지. 주고 말고. 우리 마을 앞바다에 왔으니 그 정도 답내야 당연한 거 아닌가? 나머지 배들도 서둘러 종호의 배를 뒤따랐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주까지 벌어졌다. 배가 보인다. 금덩이 배가 보인다. 한 무리의 배들은 환호를 지르며 커다란 배 주변으로 다닥다닥 모여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거대한 파도가 배를 뒤덮었다. 그날 밤 갑작스런 폭풍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무리 바다 날씨는 알 수 없다지만 그렇게 맑던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술에 취한 석구도 근심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된 거야? 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석구는 울적한 마음에 아침부터 술집에 들어섰다. 술 한 잔 주세요. 금값 아직 남았죠? 술 한 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인 여자는 꼭지까지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왜 이래? 주인 여자는 안에서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그에게 내던졌다. 네 눈엔 이게 금으로 보이냐? 이 사기꾼 같은 놈. 마을 사람들 탁 꼬드겨서 바다로 내몰아놓고 뭐? 금? 술을 달라고? 주인 여자 남편도 바다에 나간 터라 그녀는 더욱 길길이 뛰었다.
석구는 도망치듯 술집을 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그럴 리가 없어. 저 아줌마가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생피집을 잡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석구는 벽장에 숨겨둔 금덩이들을 꺼냈다. 아니, 이럴 수가. 금덩이들은 모두 노란 광채를 잃고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달이 넘도록 남자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의 여자들은 악에 바쳤다. 그리고는 화근의 주범으로 석구를 지목하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괴로움에 술만 퍼마시던 석구는 잔뜩 술이 취한 채 밤바다로 향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만 난리들이야. 바다를 바라보던 석구의 눈에 저 멀리 하얀 돛에 배가 들어왔다. 배다. 역시 배가 들어오는구나. 그럼 그렇지. 석구의 다리는 거침없이 바다로 향했다. 검은 파도에 아랑곳 않고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석구의 몸뚱이는 기우뚱 하며 흔적도 없이 깊은 바다로 끌려 들어갔다. 이로써 이 섬에는 한 명의 남자도 남지 않았다. 이후 사람들은 이 섬을 무남도라 부르기 시작했다.